먼저 43번 문제를 보시면요. 밀감을 통조림으로 가공하려고 하는데 속껍질을 제거하려고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할래? 라고 하는 문제고요. 속껍질 제거는 산알칼리 병분 처리법을 사용을 합니다. 열탕 처리의 경우에도 밀감을 통조림 가공할 때 쓰기는 쓰는데 이것은 속껍질 제거 아니고 외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다음은 44번 문제를 보시면요. CA 저장에 유리한 식품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CA 저장이라고 하는 거는 Controlled Atmosphere Storage라고 해서 공기 중에 O2랑 CO2 조성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랑 습도도 조절을 해서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주로 수확 후에 호흡을 하거나 아니면 수확하고 나서 품질 열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과체류를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은 47번으로 가볼까요? 유지, 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유지, 경화라고 하는 것은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를 하는데 촉매를 하나 써야 됩니다. 그 촉매가 뭐냐면 니켈 촉매.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를 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처럼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에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수소가 두 개가 첨가가 되었죠.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포화지방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보면요. 질소 첨가 반응 아니고요. 수소 첨가 반응이고 수소 첨가물로 융점을 낮춰주는 거 아니고요.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을 이야기를 하죠. 녹는 점을 높여줍니다. 녹는 점을 높여주기 때문에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바뀌게 되죠. 50번으로 가서요. 과일 채소류를 블렌칭을 하는 목적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블렌칭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데치기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데치기를 하게 되면 향미 성분 보호랑은 좀 거리가 멀게 되죠. 오히려 향미 성분은 조금 사라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향미 성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휘발성 성분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에 박피도 편하고 변색도 방지하고 효소도 불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55번으로 가서요.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환원당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D값, 당화율을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화율은 놓치면 조금 아까운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42% 전분유 1리터를 3분해 시켜서 D값이 42가 되는 물엿을 만들었는데 생성된 환원당의 양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D값이 42%고요. 그리고 42% 전분유 1리터니까요. 거기에 들어있는 고형분은 420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원당 양은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176이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42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가루에서 품질 시험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품질 시험 방법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죠. 잘못 짝지어진 것은 4번에 있는 아밀로그래프인데요. 아밀로그래프는 ing장 항력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알파 아밀레이즈 활성이나 아니면 전분 호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ing장 항력을 보기 위한 것은 익스텐소 그래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가루 품질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페리노그래프, 그리고 아밀로그래프, 그리고 익스텐소 그래프인데요.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잘 짝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45번을 한번 볼까요? 유지를 정제한 다음에 정제유에 수소를 첨가를 하면 유지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수소를 첨가했죠. 경화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화유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경화유 만드는데 촉매를 써야 됩니다. 그 촉매가 뭐냐 하면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거 아니고요. 불포화지방산이 가지는 이중결합의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수소를 첨가를 하게 되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 불포화지방산이 많은 유지에서 포화지방산이 많은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녹는 점, 융점은 상승하게 됩니다. 융점은 상승을 한다. 나머지는 관련이 없죠.
이중결합은 당연히 변화가 있죠. 불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해서 단일 결합하러 하는 것이니까요. 다음은 50번 문제 한번 보시죠. 튀김류 품질 조건이 아닌 것을 묻고 있는데요. 튀김류 같은 경우는 열을 계속해서 가열을 하기 위한 기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열에 대해서 열을 가했을 때 품질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열에 의한 점도 변화가 작은 것이 좋게 되겠죠. 다음 55번 문제로 한번 보시죠. 방사선 조사에 대한 효과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는데요. 우리가 식품공전에서 식품조사, 방사선 조사라고 하면 해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식품조사라고 하면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사용하는 목적은 발화 억제, 살균, 살충, 숙도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 이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죠. 효과가 아닌 것은요, 3번인데요. 3번에 보면 발화 촉진 아니고요. 발화 억제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57번을 한번 봐볼까요? 과일 또는 채소류 가공에서 열 처리 목적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열 처리 목적이 아닌 것은 2번이죠. 2번 보시면 원료 중에 특수 성분이 용출되도록 하고 외관, 맛의 변화, 부피 증가를 유도한다 라고 되는데 부피 증가 아니고요. 열 처리를 통해서 오히려 부피 감소를 유도를 하게 되죠. 다음으로 59번에 보시면요. 경화유 제조하는데 촉매를 사용한다. 그 촉매가 뭐냐? 니켈 촉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경화유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있는 이중결합에 니켈 촉매로 수소를 첨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수소 첨가를 하게 되니까 불포화 지방산의 이중결합이 단일 결합화가 되고 포화 지방이 많아지고 그리고 융점이 상승하고 고체 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41번 문제로 가서요. 가공 유지 중 마가린보다 가소성이 더 우수한 제품을 묻고 있는데 가소성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소성, 소성, 플라스티시티 다 기억을 똑같은 거라고 묶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변형이 되는데 그 힘을 제거해도 원상복귀가 안 되는 성질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손가락으로 눌렀는데 힘을 가했죠. 그런데 손가락을 치웠어요. 그러면 힘을 제거했죠. 그런데 손가락 무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원상복귀가 안 되는 성질입니다. 마가린보다 가소성이 더 우수한 것을 물었으니까요. 여기 보기 중에서는 더 원상복귀가 안 될 것 같은 거를 찾아주시면 되고 그것은 쇼트닝이 되는 거죠. 다음은 50번으로 가볼까요? 50번은 계산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인데 70%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건조해서 그 수분 중에 80%를 제거했죠. 그러면 식품 1kg당 제거된 수분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고요. 그러면 수분 1kg 중에 70%니까요. 100분의 70이니까 0.7이 되죠. 이만큼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 중에 80%를 제거를 했죠. 그러니까 0.56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53번 문제를 한번 보시죠. 정제에서 탈산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탈산 공정은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유지 정제 공정은 탈검, 탈산, 탈색, 탈취, 탈락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 탈산은 산인데 유리지방산을 없애는 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55번에 보시면요. 효소를 묻고 있는데 식육연화제로서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효소를 묻고 있습니다. 식육연화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아닌 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아닌 거는 트립신이죠. 트립신은 단백질 분해 효소기는 한데 우리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의 것으로는 공업적으로 사용하는 효소인데 식품과 관련된 식품과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파파인 같은 경우는 파파야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고요. 피신 같은 경우는 무화과에 많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브로멜린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추가해서요. 여러분들이 키위에 들어있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요. 액티니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58번으로 가서요.
유지에 수소를 첨가하는 목적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유지에 수소를 첨가했다? 그러면 우리는 경화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묻는 것은 경화유를 제조하는 목적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있죠. 유리지방산 제거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수소 첨가를 함으로 인해서요, 불포화지방산에서 포화지방산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산화 안정성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냄새도 제거를 하고 경화치, 구수한 냄새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융점을 높여서 상온에서 고체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59번으로 가서요, 키틴이 많이 함유된 물질을 묻고 있고요. 키틴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거는 갑각류의 껍질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른 새우가 그 답이 되겠죠. 다음 60번 문제로 가서요, 레시틴. 난황이나 대두에 레시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은데 식품 가공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용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고요. 레시틴의 주 용도는 유화제입니다. 그래서 1번의 유화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액체를 서로 섞이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유화제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죠.